지난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B컷 전격 인하를 했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을 할게요. 이번 영상은 시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2022년부터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1년 2개월 오랫동안 동결을 했고, 지난주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던 이런 경우, 과거에 이런 경우 1년이 경과 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S&P 500 경우로 보게 되면 두 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 상승을 했고, 1980년이나 1990년대 보면 20% 이상 아주 강한 상승도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 금리 인하,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 1년 뒤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8.7%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즉 1년이 경과 후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예외입니다. 2001년도 IT 버블과 함께 강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리고 2007년 금리 인하를 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때는 예외라고 나머지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침체로 갈지, 침체로 간다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고, 침체로 가지 않는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평균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적인 걸 이렇게 보면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에 보통 보면 한 1, 2개월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오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 2001년이나 2007년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는 한 2년이 지난 후에 주가가 회복이 됐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1년 강한 상승, 그리고 또 1년 상승, 한 2년간은 계속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걸로 보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내년에 미국 경기는 침체가 오지 않는다. 잠깐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침체는 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침체로 오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9월 FMC에서 연준에서 바라보는 내년 경기가 어떤지 그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연준 FMC에서는 2025년 경기 전망을 GDP는 2.0%, 2%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실업률은 4.2%로 매우 안정화될 거다. 즉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연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걸로 바라보겠지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도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미국의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하지요. 소비와 가장 관련된 데이터,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먼저 7월입니다. 7월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 제로인데 전월에 비해서 1% 아주 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에 비해서 1%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증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 8월달 소매 판매는 기저효과로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또 0.1% 증가를 했습니다. 즉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즉 미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기 침체 얘기로 하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강할까요? 그건 미국의 실질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날 나온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1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 긴 터널을 지났고 실질 임금이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기사 중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위권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이 연간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보였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도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에는 명목소득이 있고 실질소득이 있습니다. 명목소득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월 300만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이 300만원이 명목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명목소득에다가 물가를 고려한 게 실질소득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가 9%랐죠. 즉 월급 300만원 받는데 물가가 9%씩 상승을 한다. 그러면 실질소득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할 여력도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같은 300만원을 받지만 올해는 물가가 2.6%까지 안정화가 됐죠.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같은 300만원인데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실질소득이 증가한 걸로 느끼고 그리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여력도 강하게 생기게 되죠. 따라서 물가 하락에 따라서 실질소득이 증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소득이 이렇게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났는 데서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가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거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 게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맡겨놓은 유동성이 3조 달러가 넘게 맡겨놓은 돈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2001년, 2007년, 8년 이때 보면 유동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형은행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돈으로 막기는 어려웠다. 막을 수가 없었죠. 유동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경기 침체가 왔고요. 하지만 지금은 3조 달러 이상 풍부한 유동성이 왔기 때문에 웬만큼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런 돈으로 충분히 회복이 된다. 즉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과거의 상황으로 본다면 1, 2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런 상승을 보고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이렇게 강하게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화는 이렇게 볼게요. 한 나라의 화폐는 이렇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가지만 인하를 할 때는 약세로 갑니다.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있죠. 이런 약세가 2, 3년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2, 3년 약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2, 3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9월 FMC에 따른 점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해 말 4.5% 보게 되고 내년에 3.5%, 후내년 2026년도에는 3.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는 2, 3년 계속해서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원 달러에서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면 과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강한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원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움직일 때, 강세에서 약세로 움직일 때, 원화가 다시 볼게요. 원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확 움직일 때, 원화가 강세로 확 움직일 때, 강세로 움직일 때, 이럴 때마다 시장은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움직일 때 주식시장에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든 23년,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 코스피 지수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원화도 대세로 강세로 가는 이런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23년 금리 인하에 따라 23년 원화 강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늦게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폭도 미국보다 적어야지 원화가 강한 강세로 가고 시장은 강한 상승으로 나올 수 있죠. 지금 환경으로 보면 충분히 이러죠. 당장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우리는 지난 8월 달에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검토회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미국보다 늦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10월 달에 미국처럼 0.5% B컷 금리 인하를 한 번에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지금 부동산이 강하게 상승을 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가 강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억제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0.5% 미국처럼 강한 금리 인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를 늦게 하고 금리 인하 폭도 약하다. 즉, 그 얘기는 달러 약세에 따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됩니다. 향후 내년 후내년 대세 상승을 보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 많잖아요. 중소형주.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세 상승에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요. 제가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희경 경제TV 들어오시면 여러분, 핵심 기법, 중소형주 10배 상승, 30배 상승, 이런 핵심 기법 다 공개를 해놨죠. 이거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계좌 적용까지 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론 나는 당장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올해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가입비는 18,000원입니다. 여러분 점심 비싼 거 하나 드셨다 하면 되니까 채널 회원 가입비 부담 안 되니까요.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기법,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 초보도 알 수 있게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가입비 충분히 뽑는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가입이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채널 회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 시장 향후 2, 3년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빵빵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